안녕하세요. 친환경기술연구소의 정탄소장입니다. 친환경 및 고급 농산물, 친환경 미생물 및 병충해 방제. 오늘은 트리코데마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친환경 농업을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병충해와 싸움입니다. 농약을 일반 농업을 할 때는 관행농업을 할 때 그냥 농약 뿌려주면 되고, 또 일반 농이라도 최대한 농약을 자주 사면 내성이 생기다 보니까 내성에 따른 문제점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내성이 안 생기는 친환경 미생물 제재에 대해서 관심을 두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 과수 및 시설 농업 병충해 방제를 위해 가지고 PLS 때문에 좀 농가들이 실제적으로 조금 머리가 아플 겁니다. 이때까지 간행적으로 음으로 양으로 알게 모르게 사용했던 특효약, 근데 이제는 그런 특효약을 사용할 수가 없도록 되었습니다. 아마 그런 특효약은 강력한 약제, 약효 때문에 우리가 이거에 건강을 해치겠다 싶어서 국가에서 사용을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PLS, 농약 기준을 강화 제도라는 뜻인데, 등록된 농약 외에는 사용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시행되면서 약제의 제한, 제한 또는 내성이 강해지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내성이 안 생길 수 있고 안전한 약제가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금 기술센터나 관련 기관에서 해가지고 계도를 많이 하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성이 발생이 되지 않고 자연에서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되겠습니다. 자연계에서 쉽게 얻을 수 있는 방안을 같이 얘기하고자 하겠습니다. 그래서 농약 리스트에 작성되지 않는 농약은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아시고 이제 같이 한번 안전 농약의 범위에 들지 않는 미생물 제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복 기생균 트리코데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곰팡이병 항생제 기량균입니다. 그게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푸른 곰팡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균의 참 특징이자 또 아주 우리한테 유리한 게 토양에서 엄청 권권에 정착을 아주 용이하게 정착률이 높다는 것입니다. 아주 용이합니다. 다량의 효소 분비 물질로 인해 가지고 섬유질 분해 능력이 아주 뛰어나기 때문에 그 토양에 이었던 유기물에 대한 활성화 같은 걸 영양을 활성화시키고, 또 얘들은 산성과 고온을 아주 좋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살깨나 백집 등의 영양원에 균핵과 목초액을 살펴보면 간단하게 정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토양에 충분한 유기물질만 넣고 약간의 토양만 산성화시켜버리면 목초액 같은 거 가지고 산성화시켜버리면 바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재라든지 이런 걸 넣었을 때 상당히 효과적이다. 그래서 쌀깨하고 볏짚 등을 이용하고 목초액을 이용하면 간단하게 정식할 수 있다. 그래서 또 토양의 우정균으로 만들 수 있다. 그러다 보니까 우정균이 되어버리면 토양에서 일어날 수 있는 병들이 많이 사그러듭니다. 그래서 토양 입단화도 잘 시켜주고, 그 다음 입꽃병, 시드름병, 시설 재배지에 토양 간수 포기, 시설 재배에서 토양 간수를 하든지 포기 간수를 하든지 시드름병 이렇게 해주면 시드름병, 균핵병을 채취할 수가 있습니다. 중복기생균 트리코데마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다른 미생물에 기생하거나 토양 부식을 이용하는 해가지고 생존을 하고 있습니다. 곰팡이 균으로 살아있는 식물 조직은 이의 특징은 살아있는 식물 조직은 공격하지 않는데 다른 어떤 균제 같은 경우는 직접 공격을 해버립니다.
생태계 내에 많으면 대부분 곰팡이병에 기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뭐 일어나는 게 거의 곰팡이 때문에 일어나니까 이 항생물질이 분비되어 가지고 페니실륨을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런 데서 억제를 많이 시킵니다. 분리되면서 대부분 곰팡이병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농가에서 쉽게 정식이 가능하여 생물농약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뭐 거의 자기가 조금만 노력하면 큰 돈 안 들이고도 상당히 큰 효과입니다. 노력에 대한 대가를 분명히 돌려주는 게 트리코데마입니다. 또 이거는 발근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어서 천연 발근제로 사용하고 천연 발근제로 사용되면서 바로 병충해를 방지해 주는, 그래서 모포장이나 이런 데서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게 우점이 돼. 이건 한 번만 쓰고 사라지는 게 바로 우점이 되기 때문에 계속 유지될 수가 있습니다. 옆에 있는 그림과 같이 그런 형태의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트리코데마 정식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중국 기생균인 트리코데마 배양이란 순수 배양해가 하는 것을 주로 말하는데요. 솔직히 순수 배양을 하려고 그러면 일반인들 하는 장비라든지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상품으로 사 쓰는 게 뭐 옷에는 조그만큼 없고 균주 조금만 있으면 확대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정식하는 방식으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정식에는 일반적으로 확대 배양하는 걸 정식이라고 합니다. 그 순수 배양하고 확대 배양하고 조금 개념이 틀리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갖다가 좀 생각해 가지고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트리코데르마는 유기물과 산성 그리고 고온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좀 온도를 정식할 때는 일부 할 때는 조금 높여 해주시면 좋습니다. 꼬두밥을 이용 1차 정식하고 살결을 이용해 가지고 배양하면 아주 잘 되는 균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여기에 대해서 직접 어떻게 배양하는지 한번 같이 의논해 보겠습니다. 자, 꼬두밥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건 꼬두밥은 앞으로도 균제 만들 때 필요하고, 꼬두밥은 우리가 이제 뭐 산에가 자연 채취균을 채취할 때 필요하는데, 꼬두밥에 대해서 조금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꼬두밥하고 된밥에 대해서 구분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꼬두밥하고 된밥은 다릅니다. 일반 꼬두밥을 만들 때는 첫째, 물하고 살하고 분리가 돼서 전기로 쪄야 꼬두밥이 되고, 물 좀 천천히 하면 된밥이 되는데, 된밥하고 꼬두밥하고는 틀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꼬두밥은 옆에 그림과 같이 여기서 보시면, 살을 보통 한 12시간 반나절 정도, 10시간 정도 불려둡니다. 불려가지고 저렇게 체에 받쳐버립니다. 체에 받치고 이제 밑에다가 천을 깔고 그 위에 살을 이렇게 놓습니다. 살을 놓으실 때 여기에다가 이렇게 구멍을 뚫어 줍니다. 이런 식으로 구멍을 뻥뻥 뚫어 줍니다. 왜? 여기에 스팀이 올라와야 되기 때문에, 안 되면 이게 선살이 돼 버려 가지고 상당히 좀 우리가 효과에서는, 그래서 이렇게 구멍을 이렇게 내 주시면 이렇게 된 찜기에 올려가 뚜껑을 덮어 이렇게 쪄버리 한 20분 정도 아주 강한 불로 쪘다가 다시 이제 그 약불로 10분에서 20분 정도 강한 불로 뗐다가 그다음 약불로 한 40분 정도 해가지고 40분에 1시간 정도 찌게 되면 골고루 쪄집니다. 그러면 그 꼬두밥 드셔보셨잖아요. 근데 그런 형태가 돼가지고 하시면 그리고 이제 이거 하실 때 찌는 동안 찬물과 끓는 물을 충분히 준비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한번 식힐 때는 한번 이렇게 부어줘야 되고, 그래가지고 찌는 동안 그런 걸 가지고 조절을 해 주셔야 됩니다. 1시간이 지나면 주걱으로 꼬두밥 밑에 있는 밥을 위로 올리고 뒤집어 가지고 다시금 골고루 해주고, 그럴 때 역시도 그 구멍을 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숟가락 같은 거든지 아니면 이렇게 젓가락 같은 거를 헛쳐두면 됩니다. 그리고 1시간이
지나가지고 구멍을 내줬을 때는 10분, 마지막 최종 10분을 가지고 강불로 더 찝니다. 그 1시간이 지나면 주걱으로 고두밥의 위아래를 뒤집는다는 생각으로 골고루 섞어준 뒤에 찬물을 골고루 지게 약 10분 더 강불로 더 쪄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걸 갖다가 이 뜨거운 데다가 균을 부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 위에 낙진되는 균을 방지할 수 있는 데서 이렇게 식혀줍니다. 그래 한 30도나 35도 정도 됐을 때 균제를 접종을 하면 됩니다. 트리코데르마 자가 생산 기술로서 아까 꼬두밥 만드는 거는 말씀을 드렸으니까 꼬두밥을 한 1kg 정도 만듭니다. 쌀 1kg 1kg든지 2kg든 자기 이제 그 용량에 따라 하는데 한 1kg 같으면 한 300평 정도에 충분히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해가 3,000평이면 10kg 정도 해야 되겠죠. 그죠? 그런 식으로 해가 쌀 1kg 꼬두밥을 만드는데 큰 거는 큰 거대로 또 만드셔야 됩니다. 그 다음 용기에 500g씩 밀봉해가 아까 꼬두밥을 만드는데 500만 밀봉해가 이럴 때 그 비닐봉투는 네일봉투를 쓰시는 게 좋습니다. 그 네일봉투를 가지고 해버리면 꼬두밥도 되면서 이게 바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일봉투를 쓰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밥이 식으면 우측 그림을 배양채 20g에서 30g들을 넣어 가지고 밀봉을 시켜 둡니다. 그럼 밀봉을 두고 나면 여기 노랗게 이렇게 돼 버립니다. 노랗게 이런 식으로 돼 버립니다. 그래 가지고 여기 이제 위에 거는 꼬두밥 해가 소규모 균사 덩어리 만들어낸 거고, 그리고 3일 후 밀봉된 비닐에 물방울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그럴 때는 칼로 복판을 째버립니다. 째가지고 대 위에 있는 비닐을 갖다 걷어내버리고 천이나 이런 것 가지고 이렇게 덮어주시면 노랗게 변해집니다. 그 보통 이제 채반 같은 거 이용하셔도 좋고요. 10일이 지나면 비닐 제거해가지고 건조하시면 되고요. 적정 온도 27도에서 정식되는데 33도까지도 괜찮습니다. 아무 관계 없습니다. 15일 후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노랗게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마지막에 물방울이 안 맺혀야 됩니다. 물방울이 맺혀버리면 유산균이나 다른 균들이 움직여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바라는 효과가 조금 못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물에 안 받도록 물방울이 밑으로 안 떨어지도록 해 주시는 게 상당히 효과적입니다. 토양에 그 트리코데르마를 갖다가 많이 하면 토양에 유기물이 많으면 아주 효과적입니다. 10아르당에 300평당에 꼬두밥 배양채 한 500g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게 300이라 그러면 300평이니까 우리가 3000평이다 그러면 곱하기 500 되고 3000평이면 10배니까 한 5kg 정도 필요하겠죠. 그죠? 그런 식으로 필요합니다. 그 다음 10리터 용기에 물 5리터를 담아가지고 그 퐁퐁이나 이런 걸 가지고 한 5cc 정도, 그냥 물을 흔들었을 때 거품이 날 정도로 만들어줍니다. 그 다음에 양파 자루에다가 이 꼬두밥 배양채를 넣고 물속에서 이렇게 비벼주셔야 됩니다. 이게 만약에 그냥 비벼버리면 문제가 균들이 막 날려버립니다. 그러니까 조심조심해가 넣으셔가지고 양파망에 그러니까 팍팍 빨아주면 됩니다. 그러면 안에 있는 물들이 싹 밖으로 다 균들이 밖으로 다 나옵니다. 포자를 그렇게 채취를 하시고, 채취된 포자가 최대한 많이 나오게 흔들어 주시는 거, 또 그 안에 있는 영양원이 그 안에 들어가면서 그게 하나의 자기가 현장에 도착했을 때 임시로 먹을 수 있는 물체가 되기 때문에 꼭 많이 빨아 주셔야 됩니다.
채취된 포자를 최대한 추출해 주시고요. 포자를 최대한 추출해 주시고요. 추출된 포자는 물 100리터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래 500g 정도 하니까, 그래서 가능하니까, 그러면 자기가 필요한 만큼, 뭐 과여수 하시는 분은 500리터가 필요한 500이니까 한 15 되고 1.5kg 1.5kg가 아니고 그 5배, 2.5kg 정도를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추수된 포자는 물 100리터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건 500g일 때 100리터 정도 사용하니까 그 2.5kg 정도가 필요하겠죠. 그죠? 그다음 전착제를 넣으면 방제 효과가 높아집니다. 반복적으로 사용한 포자 밀도가 높아져 가지고 방제 효과가 증대됩니다. 그래서 오늘 뿌리고 또 며칠 있다 또 뿌려주고 몇 번, 한 2, 3회 정도 사용하면 상당히 효과가 안정적으로 되어버립니다. 그 다음에 이거 하실 때 더 효과적으로 하시려면 전착제를 좀 섞어 주시면 좋습니다. 그다음 반복적으로 사용한 포자 밀도가 높아져 가지고 방제 효과가 증대됩니다. 연중 사용이 가능하면 대부분 곰팡이병에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연속 사용하면 더 효과적입니다. 유익 미생물은 다량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인 방법. 아까 그래서 앞에서도 여러 번 같이 효과가 날 때까지 좀 써달라고 부탁드렸습니다. 유익 미생물과 같이 사용하면 더 효과가 있습니다. 토양 유기물이 이 효과를 나기 위해서는 토양에 유기물이 충분해야 됩니다. 미생물은 환경에 지배를 받습니다. 그래서 미생물은 효과점이 있습니다. 효과 이상을 좀 나올 때까지 넣어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 효과점이 나오기 때문에 이럴 때는 꼭 그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지속적으로 사용하면 충분하게 보답을 합니다. 한 번 더 충분하게 사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꼭 좋은 농사로 효과가 날 수 있고 좀 더 편안하고 고급적인 과일로 수익도 향상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이걸 보시는 분도 그렇고 또 제가 말씀드리는 건 농가에서 효과가 나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고생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조금 차분하게 제가 올린 글이라든지 이런 걸 보시면 좀 효과를 받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구독, 좋아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도 조금 이런 좋은 정보들을 저만 하는 게 아니고 다른 여러분들이 같이 할 수 있게끔 좀 활동을 좀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많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